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RStudi오로 돌아와서 세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보시면 저번에 두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등분산도 확인하고 정규 분포도 확인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네요. 자, 여기서는 되게 주석으로 줄을 나눌 때는 샵 하나만 돼도 그 줄을 다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운데쯤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그룹 간의 평균 비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마치 우리가 늘 쓰는 연습장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그 개념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런 칠판 서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어떤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결과 값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CS 데이터를 그대로 이번에도 활용하도록 하죠. ACS 컨트롤 리턴 이제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요. 컨트롤 리턴은 이제 다들 아시죠? 혹시 또 이 영상부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커맨드 리턴, 그리고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컨트롤 리턴 키를 누르시면 그 한 줄을 실행해서 콘솔창에서 실행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 리턴을 넣고 그 다음에 ACS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때는 View, ACS, 컨트롤 리턴 하면 이와 같이 데이터들이 들어가고요. 진단에는 STEMI, 이 영상을 의사분들 이외에 다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의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학 관련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STEMI는 심근경색의 한 일종인데요. 이게 ST 세그먼트라는 심전도성에서의 규액이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마이오카디악 인팍션이라는 어려운 단어네요. 그래서 ST 엘리베이션 MI라는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Non-ST Elevation MI라고 해서 NSTEMI라는 진단이 또 있고 Unstable Angina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단은 그 환자들에 대한 진단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TMI, NSTMI, Unstable Angina. 사실 이거는 그냥 예제일 뿐이니까 각각의 진단이 중요하진 않죠. 이 진단이 성별은 두 개였잖아요. 두 그룹 간의 비교였으니까 이번 세 그룹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기준으로 각각의 차이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LDLC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LDLC는 low density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우리의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를 나타내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값들의 평균이 STMI의 환자군의 LDLC의 평균과 NSTEMI 환자군의 LDLC 평균과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군의 LDLC 평균을 비교해서 각각의 그룹이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를 이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연습장으로 돌아가서요. 뷰라는 명령어, 아마 제가 어쩌면 영상 강의하면서 처음 타이핑했던 명령어가 아닌가 싶은데, 이 뷰라는 명령어는 여기에서 직접 ACS라는 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 보시면 제가 했을 때 컨솔창에서는 똑같은 명령어가 한번 더 쳐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보고 계세요. 여기를 제가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1, 2, 3
짠, 예. 이걸 클릭하는 게 결국은 이 명령어를 콘솔창에 입력하는 과정을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RStudi오는 이런 식으로 콘솔 창을 편하게 윈도우에서처럼 그래픽 베이스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플랫폼인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다음에 이 세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세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 제가 어떤 인자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결과값이 연속 변수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숫자가 어땠죠? 네, 이거는 연속 변수죠. 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서열 변수나 이런 게 아니죠. 서열 변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학점을 말할 때 A+, A0 이런 것들이 이제 서열 변수입니다. 네, 서열 변수가 아니니까 연속 변수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결과값이 정규 분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각각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 정규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규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의 여러분들이 세 그룹이든 두 그룹이든 각각의 그래프가 그리는 그 모습들을 일일이 보는 건데요. 저는 늘 그 전에 먼저 플롯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정규 분포를 하는 값일지 아닐지, 내지는 잘못된 지나치게 이상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래프상에서 특이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늘 권해드리는데요. 여기서도 먼저 density 플롯을 그려서 문북에 있는 density 플롯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을 진단에 따라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컨트롤 리턴. 네, 플롯 창에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 어때요? 빨간 선이 NSTMI 환자 그룹의 LDLC 값의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푸른 점선으로는 STMI 값이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짧은 파란색 점선으로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들의 LDLC 값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데스티 플롯 보시면 여러분들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들이 정규 분포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STMI만 정규 분포를 할 것 같이 보이네요. 보시면 양쪽의 끝이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보시고 NSTMI 또는 Unstable Angina 이 산처럼 예쁘게 종 모양이 나오긴 했죠. 이 부분만 가지고 정규 분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겁니다. 만약에 NSTMI의 그 정규 분포가 성립을 하려면 이쪽에 나온 이 꼬리만큼 아마 이쪽으로도 더 꼬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쯤에서 끝나야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건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되기 쉬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도 0부터 시작해서 100, 10 이쯤에서 그 평균값을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200, 한 2, 30 안에서는 점선이 끝나야 되는데 너무 뒤에까지 길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정규포를 한다고 가정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실제로 그런지 RStudio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룹을 그 샤피로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그룹에서 했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샤피로 테스트. 자동 완성기군 열심히 쓰시고요. 굳이 다 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ACS 그룹에 우리는 LDLC를 비교하려고 하고 ACS 그룹의 ACS 테이블에서 진단이 여기서 등호 표시가 두 개,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NSTEMI 인 경우에 셰필드 테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리턴. 보시면 어때요? p-value가 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0.05보다 훨씬 작죠? 이 이야기는 네, p-value가 샤피로 테스트에서는 0.05보다 크다면 정규분포인 겁니다. 정규분포.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p-value가 이렇게 작으면 정규분포가 아닌 겁니다.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선은 정규분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p-value가 나왔을 겁니다. 대칭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샤피로 테스트 ACS 달러 표시 LDLC 그리고 ACS 테이블에서 진단은 STEMI 확인해 보죠. 컨트롤 리턴 어때요? 0.6066 맞습니다. 어때요?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울까요? 정규 분포 0.6066이 나왔으니까 정규 분포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작게 넣었으니까 정규 분포 하지 않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R 스크립트 파일 여러분 평생 간직하실 거잖아요. 그죠? 누구 주지 않고 간직하실 거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연구를 하실 때 정규분포 어떻게 했지? 그럴 때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익숙해지시면 SPSS에서 어느 메뉴에 들어가서 어느 메뉴에서 어딜 들어가야 그게 있었지? 내지는 이렇게 창을 또 띄우면 그 창이 간단히 끝나지 않죠. SPSS 같은 경우에는 그 창을 띄면 거기에 또 선택해야 될 여러 클릭과 그리고 여러 결과값들, 변수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를 할 때 다시 똑같은 테이프를 그리기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과정을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RStudi오에서 이렇게 명령을 쳐놓으시면 나중에 반복되는 연구에서 훨씬 쉽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Unstable Angina 그룹에서의 LDLC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ACS 어떻게 제 예상이 맞을지 Unstable Angina 컨트롤 리턴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작은 값이죠? 때문에 어떻다? p-value가 0.05보다 훨씬 작죠. 2.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이야기니까 p-value는 0.05보다 훨씬 작아서 정규분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세 그룹에서 두 개는 정규분포를 하지 않고 한 개만 정규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따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크루스카 왈리스 H 테스트를 통해서 세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텍스트나 다른 교과서나 다른 영상 또는 다른 책을 살펴보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각각의 그룹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아웃이라는 의미의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대개는 작업을 합니다. LC였죠? LDLC를 TDX에다 넣고 데이터는 ACS 이런 식으로 넣고 이거를 필요 이 값에 레지드 함수를 잔차를 알아보는 함수인데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p-value가 1.0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와서 이 또한 그 정규성 분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요. 이거는 한꺼번에 이 세 개의 그룹이 모두 정규성 분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한꺼번에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p-value가 이와 같이
영호보다 작게 나온다면 세 그룹 중에서 하나, 적어도 하나 이상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음. 그러니까 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결론을 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형 적합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잔차값을 이용해서 그 잔차값의 정규분포를 입증을 하면 세 그룹이 한꺼번에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어렵다라면 그냥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보다 직관적인 방법, 직관적이라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이 방법으로 그냥 뭐 해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작업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다른 교과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더 간단하고 이거를 심지어는 줄여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out이라는 값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피로 테스트 레지드 그리고 여기다가 AOV, LDLC 그리고 진단 그 다음에 데이터는 ACS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리턴 한꺼번에 똑같은 결과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두 줄이었던 게 더더군다나 한 줄이 되니까 사실 통계를 조금 익숙하게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RStudio, R 콘솔에 익숙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세 줄로 작업하지 않고 단 한 줄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줄수가 더 적으면 나중에 더 코드를 관리하기가 편해지니까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기 전엔 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믿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시되 본인이 더 선호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호가 바뀌면 그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이번 강의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고 둘 다 맞는 방법이니까 혼동하지 마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규성 분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영상에서는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에 각각에 있어서 세 그룹의 평균을 어떻게 비교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